안녕하세요, 가꾸의 성훈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진짜 간사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아이고, 진짜 사람은 간사하다. 이게 준비가 끝이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도 그러거든요. 전 지금도 그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용 옥살산 훈증기보다 전기로 하는 옥살산 훈증기를 저는 선호합니다. 오이씨, 이 야가 열을 안 받으면 팽창을 하네요. 그러니까 자꾸 떨어지죠. 열을 받아야만 야가 딱 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고, 아직도 저는 이 배터리용보다는 그 전기로 하는 옥살산 훈증기를 선호를 해요. 그게 훨씬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배터리용도 써보고 전기용도 써봤는데, 그래도 저는 배터리용보다는 전기용을 선호합니다. 근데 인간이 참 간사하죠. 전기선을 가지고 끌고 다녀야 되다 보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귀찮으니까 이제 전기보다는 배터리용을 들고 다니는 거죠. 이 새끼가 자꾸 엎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배터리만 달랑 들고 오고, 지금 옥살산도 이렇게 보면 일일이 퍼넣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씩 알갱이로 된 거 하나씩만 넣어도 되니까. 근데 이것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람수를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지만, 야도 이렇게 고체화된 것보다 가루가 용량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틈이 없으니까, 꽉 채워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공간이 많잖아요. 봉지에 딱 넣었을 때도 공간이 많고. 그래서 옥살산 자체도 저는 고체형보다는 가루가 더 우리한테 이득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옥살산 기화기도 배터리용보다는 전기가 더 좋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는데,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간편한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냥 전기선 줄줄 끌고 다니는 것보다. 왜냐면 이거 하나 가지면 50통은 넣거니 합니다. 제가 59통까지 여러분하고 실험해 봤는데, 59통까지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아웃될 때까지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배터리가 좀 남아서 제 역할을 하게끔 놔두는 게 좋아요. 완전 방전시키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딱 50통을 추천을 합니다. 뭐 리얼허니 쪽에서도 디월트 배터리 가지고 60 몇 통을 했다고 그래요. 60통이 넘었다고 하는데, 리얼허니 측에서도 50통을 기본 통수로 봅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배터리를 완전 방전시키면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실험하기 위해서 최대치까지 밀어붙여 보니까 딱 59통 하고 나서 배터리가 아웃돼 버립니다. 더 이상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이게 배터리에 차단 기능이 있는가 봐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제가 금방 배터리를 완충을 시켜 놨어요. 완충을 시켜 놓은 거라 지금 4칸이 다 들어와 있죠. 이게 풀로 배터리가 차징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간편한 쪽을 택하지 않을까요? 제가 배터리를 굉장히 비싸게 주고 샀어요. 이미 기계가 맞기다라는 제품에 맞게끔 제가 제작을 해달라고 해서 선주문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온 건데, 결국 제가 맞기다라는 공구의 배터리는 빌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온 건데, 결과적으로는 배터리를 사게 되더라고요.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배터리를 굉장히 오래 쓰면 방전율이 굉장히 심하고 오래 쓰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리고 실험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봐야 되니까
새 배터리를 넣었을 때 최고 성능을 어디까지가 최고 성능인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앞으로도 이렇게 쭉 방제를 제가 할 거니까, 제가 쭉 방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요 놈은 이거밖에 안 쓸 거예요. 이거밖에 안 쓸 거다 보니까 얼마나 쓰고 나면 배터리가 이제 이 앞전에 했던 쓰던 배터리 가지고 작업을 했을 때 12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웃됐죠. 근데 요 배터리 갖고 새 배터리 갖고는 59통까지 했죠. 그러면 지금부터 쭉 계속 방제를 저는 할 겁니다. 할 거니까 배터리가 어떻게 소모되는지도 여러분하고 함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 배터리를 12만원이라는 비싼 돈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데 이제 충전기는 별도예요. 배터리만 12만원입니다. 충전기를 사려면 또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배터리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옥살산 한 지가 한 일주일 가까이 돼 갈 거예요. 6일 아니면 7일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제 옥살산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옥살산 혼중을 하면 그다지 큰 효과를 못 봅니다. FM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외부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옥살산이 제 역할을 하지만 외부 기온이 10도 이상 올라가면 벌들이 밖으로 외부로 선풍을 해서 다 꺼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옥살산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방제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옥살산 소모가 그만큼 많고 옥살산 소모가 많은 만큼 방제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옥살산을 아끼기 위해서 월동 포장할 때 그때, 그 다음에 봄벌 깨울 때 이때, 그 다음에 7, 8월, 7월 밤꿀 끝나고 나서 벌 수를 좀 줄이고 진드기를 방제를 할 때 이렇게 3번을 쓰는 게 가장 적절합니다. 그때가 가장 적절하고, 왜냐면 이거 우리가 밤꿀을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개체수를 줄여요. 개체수를 줄이다 보니까 외주 먹을 게 없으니까 개체수를 줄이는 거잖아요. 개체수를 줄이는 그 상황에 우리가 개체수를 더 줄이게끔 유도를 할 수 있죠. 옥살산이 소방에 들어가서 소방을 오염시키니까. 이제 그때 옥살산을 하면 이제 벌의 개체수도 좀 줄이고, 이제 뭐 분봉을 할 사람들이야 뭐 줄이는 것보다 늘리는 게 낫겠지만, 그 다음에 월동 포장할 때는 얘네들이 산란을 안 가죠. 안 가니까 마지막 손바닥만큼 나가는 산란 아예 못 나가게도 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못 나가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산란을 멈추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란을 멈추게 하고 월동을 들어가기 전에 날이 춥기 때문에 옥살산을 밖으로 함부로 못 밀어내요. 못 밀어내는 이유가 뭐죠? 외부 기온이 들어오면 벌들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못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옥살산의 최대치의 효과를 보는 거고, 봄벌 깨울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완전히 뚝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봄벌은 춥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풍을 하고 싶어도 한꺼번에 선풍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옥살산에 진드기가 다량으로 노출되니까 그 최고의 효과를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하는 것들은 내가 옥살산을 사용을 하지만 그만한 효과를 100% 뭐 쉽게 말하면 뭐 100%라는 없다고 하니까 9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없는 이유가 외부 기온이 10도 이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빨리 선풍을 해버려요. 빨리 선풍을 하면 할수록 옥살산은 밖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그만한 효과를 보기가 조금은 어렵다. 자, 이제 압착이 됐습니다. 뚜껑이 압착이 돼서 안 빠지죠. 야는 잘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죠? 우리가 옥살산을 넣기 편하게 위해서. 현재는 231도 올라갔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옥살산 혼중은 딱 1년에 3번이 가장 적절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옥살산 혼중은 그만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좀 빠른 시간 안에 옥살산을 밖으로 선풍해서 밀어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옥살산을 하고 벌통 뚜껑을 닫아 놓으면 되지 않냐, 그럼 효과가 크지 않겠냐. 물론 효과는 크겠죠. 그만큼 벌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고, 뭐 안 입는다고 해도 뭐 할 말은 없고. 244도까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옥살산 훈증을 진짜 편하긴 편해요. 그냥 뚜껑도 잘 열립니다. 그냥 넣고 안 바빠도 돼요. 그냥 살포시 닫으면 돼요. 벌들도 그만한 큰 소동을 일으키지 않고 보온력이 굉장히 뛰어나졌다라는 게 확인이 돼요. 왜냐면 이게 235도에 지금 맞춰 세팅되어 있거든요. 235도에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야가 멈추더라도 그 온도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235도로 세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개미단 할 때는 조금씩 찌꺼기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피하더니 옥살산 할 때는 안 피하네. 개미단 나올 때는 개미단이 조금씩 찌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싹 피합니다. 근데 옥살산은 안 피해요. 이게 배터리가 하단에 붙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놓고 나와도 뒤집어질 염려도 없고, 뭐 기계에 무리가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잖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옥살산 기계 딱 끼워 놓고 안정화 시키고, 그 다음에 뚜껑 열고 옥살산 하나 넣고 뒤로 빠져버려도 됩니다. 227도까지 현재 떨어졌습니다.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편하다. 그냥 꽂아놓고 내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해요. 기계를 꽂아놓고 옥살산을 집어넣고 내가 뒤로 대피할 시간이 충분합니다. 와, 저 새끼들은 벌량이 금방 열어본 거죠. 장수 농약농법의 박살난 벌통 그 옆에 얘네들은 지금 벌이 꽉 찼거든요. 순식간에 밀어내버리네. 요거 때문에 영상 10도, 외부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옥살산을 해라, 이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그냥 선풍에서 다 밀어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만큼 효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든 그건 본인들의 몫이에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해석을 개떡같이 하면 개떡이 되는 거고 찰떡같이 하면 찰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해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본인 기준으로 본인 멋대로 해석을 해서 벌을 개판을 만들고 벌을 죽이고, 이거는 본인들 몫이에요. 근데 누군가 얘기를 했을 때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고 벌들의 피해는 얼마나 갈까, 이건 본인들이 따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이거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해야지. 물론 한 사람을 따라가는 건 괜찮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하는 짓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상관이 없어요. 똑같이 따라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게 간사하거든요. 저게 좋아 보이면 이 짓을 했다가 저 짓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했다가, A라는 사람을 한 번 따라 했다가 B라는 사람 하는 거 보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했던 그 세팅을 가지고 B라는 사람 걸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그럼 바로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또 C라는 사람한테 또 한 소리를 들어요. 그랬더니 야,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A라는 사람이 했던 걸 세팅을 잡아놓고 B라는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그 사람 하는 방식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C라는 사람이 또 헛짓거리를 하니까 그게 또 괜찮아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사람 걸 따라 하는 거죠. 그럼 벌 어떻게 돼요? 아유, 벌 개박살 나는 거죠. 왜냐면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놨으면 그렇게 해놓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은 이게 내가 앞에 했던 일과 앞으로 할 일,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본인 마음대로 A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세팅을 해놨다가 B라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하고, C라는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까 그게 또 괜찮아 보이니까 또 C라는 사람의 행동으로 또 바꾸고, 이게 모든 게 개판돼 버리는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사람 겁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쉽게 얘기해 보세요. 누군가 배가 고파서 곧 죽을 것 같아. 밥을 줬단 말이죠. 밥상을 딱 차려주고 나서, 야, 밥을 급하게 먹으면 오히려 안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밥상 다 차려주고 나서, 너는 지금 너무 굶어서 지금 밥을 먹으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안 되니까 지금 밥 먹는 건 피해야 한다. 그리고 밥상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자, 밥상을 뺏고 다시 밥상을 차려줘요. 밥을 먹으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밥은 뺏고 이제는 죽을 차려주는 겁니다.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줬던 밥을 뺏고 다시 이제 죽상을 차려주는 거죠. 그 죽상을 차려줘서 그냥 먹게 놔두면 될 건데, 아씨, 너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래. 그냥 따뜻한 물을 아주 소량을 줘서 입술을 적시는 게 더 안전하다라는 말을 또 누가 하거든. 그러니까 줬던 죽상도 빼뜨려 버리는 거죠. 줬던 죽상도 빼뜨려서 물을 데펴서 소주컵으로 한 잔만 주는 거죠. 미지근하게 따뜻하게 줘서. 그 사람 배고파서 죽는 게 아니라 승질나서 죽을 겁니다, 아마. 근데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본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게 참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원망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A라는 사람한테 가서는 네가 이렇게 해서 좋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따라했다. 근데 벌이 개판됐다.
황당한 거죠. 세팅은 A라는 사람이 한 것처럼 해놓고 행동은 B라는 사람이 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C라는 사람이 헛짓거리를 하니까 그걸 또 따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임은 A라는 사람한테 묻고 있는 거죠. 왜? 내가 네 세팅을 따라했으니까. 여러분 벌은 그래서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소신껏 벌을 키우시고 누구께 가장 좋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께 가장 좋을까? 그러면 그 생각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 것도 봐야죠. 다른 사람 것도 보고 이게 진짠가 가짠가 판단을 해야죠. 누가 판단합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판단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이 사람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1년 내내 그 사람 한 사람하고 똑같이 가야 합니다. 이놈한테 갔다 저놈한테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벌을 좀 키운다라는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단 한 사람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단 한 사람의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이 하는 짓을 1년 내내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소설을 읽어도 서론이라고 하잖아요. 서론. 앞에서 내가 왜 이러한 소설을 쓰는지 일장 연설을 먼저 해요. 그리고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면 서론을 읽지 않는 사람들,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소설을 지 멋대로 해석해 버립니다. 처음에는 작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 잘못 해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잘못 해석했겠어요?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는지 왜 그 소설을 쓰게 됐는지 아무런 지식이 없다는 거죠. 아무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 멋대로 지 꼴리는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는 작가들이 그랬겠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쓴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쭉 했겠죠. 주구장창. 근데 이 소설을 읽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죠. 멀리 나온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설을 보고 지 멋대로 각자 멋대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유명해지면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 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인터뷰하면서 물어봐요. 그 소설 쓴 사람한테, 당신은 왜 이 소설을 썼으며 왜 이러한 과정을 그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작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소설 쓸 때는 제 거지요. 그러나 소설을 쓰고 난 뒤 이 소설이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내 소설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소설입니다. 다 개인이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본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해석들을 내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벌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자, 누구 걸 보고 내 벌을 세팅했냐 이거죠. 자, 누구 걸 보고 내 벌을 세팅했고 누구 걸 보고 내 벌을 만들어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유튜브 이 인터넷이라는 게 진짜 끝내주는 겁니다.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이어주는 아주 기가 막힌 게 인터넷이죠. 근데 어디서 꼭 못된 짓거리만 배워가지고 헛짓거리만 하고 있는 거죠. 요놈이 좋다고 하면 요거 따라했다가, 저놈이 좋다고 하면 저쪽으로 세팅했다가, 또 딴 놈이 좋다고 하면 또 그거 따라서 세팅했다가, 이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벌이 개판되는 겁니다. 청출어람이라고 하나요? 본색보다 그 본색에서 나온 쪽빛, 그게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하죠. 옛날 고승들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스승이지만 나보다 못한 자는 절대 제자로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자를 제자로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스승보다 제자가 더 뛰어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 스승이 하는 짓거리는 똑바로 따라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오늘도 옥살상 훈증을 끝냈습니다. 진짜 좋아요. 아주 간단하고. 야를 어디로 날릴까? 어디로 달려야 되는데. 처음에 물을 집어넣으면 야가 압력을 형성해요. 왜? 처음에 물을 탁 집어넣으면 갑자기 기화되면서 주사기를 위로 올립니다. 그때 앞으로 쏘고 나오죠. 그때 앞으로 쏘고 나오는데, 그 쏘고 나올 때 주사기 힘을 딱 주고 있으면 이 토출관이 싹 다 씻겨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열이 다 식어버렸으니까 안에 물이 저장되죠. 그러니까 이 물을 버리시면 돼요. 버리시고 잠깐 열을 받아야 이 안에 있는 물이 완전히 마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뚜껑을 닫아서 잠깐 놔두시면 돼요. 그럼 안에가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옥살산 찌꺼기도 모두 사라져 버리고 안에도 깨끗하게 싹 말라 있으니까 보관할 때도 좋고. 현재 109도까지 떨어졌어요. 109도까지 떨어졌으니까 110도. 이 거리에서는 전파방해를 안 받나 보네. 깜빡깜빡 안 하죠. 근데 야를 쫙 당기면 깜빡깜빡하고, 너무 멀리 나도 깜빡깜빡 하는데, 지금 딱 이 거리에서는 전파방해를 안 받나 봅니다. 115도. 야, 230도까지 올라가는 동안 좀 기다려주면 되죠. 그럼 안에를 말끔하게 말리고 청소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35도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200도만 넘어가면 배터리 아웃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또 한 번의 옥살상 훈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옥살상 훈증을 마쳤고, 이게 제가 유튜브를 하고 좋은 장비를 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아서
장비를 구입하고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이거를 반복하긴 하는데, 지금도 생각은 똑같습니다. 옥살산 기화기는 전기가 대빵이다. 정말 전기가 좋다. 근데 요놈 쓰면 쓸수록 묘하네요. 정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편하고. 뭐 야만 그런 게 아니고 옥살산 자체도 고체입니다. 고체. 야도 굉장히 편해요. 손으로 일일이 떠서. 근데 저기도 손으로 떠서 넣어도 돼요. 저기도 손으로 떠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빠른 시간이 필요하죠. 툭 털고 바로 뚜껑을 닫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한데, 야는 이제 고체다 보니까, 고체는 야가 녹는 점이 있거든요. 그 녹는 점 동안 약 1초 정도, 1, 2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유롭다. 그 1, 2초의 시간 때문에 좀 여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편합니다. 제가 옥살산 기계는 전기식이 가장 좋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정말 인간은 간사하다 보니까 정말 편하다. 자, 온도 200도 올라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야 안에 수증기가 싹 다 마른다. 설마 토종벌에 옥살산 훈종하는 사람은 없겠죠? 토종벌에 옥살산 훈종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파워도 야보다 파워가 더 세요. 보면 전기가 파워가 더 세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데는 지장이 없다. 우리가 쓰는 데는 옥살산을 훈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지만 파워면에서도 배터리보다는 전기가 더 세고, 전기는 제약이 없잖아요. 가스는 날씨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스통을 보호하거나 보온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또 단점이 있고, 얘가 배터리용이다 보니까 전력 소모가 많잖아요. 전력 소모가 많다 보니까 안에 보면 보온재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보면 보온재가 보입니다. 여기 보온재가 보여요. 이게 보온을 해서 전력 소모를 좀 줄였다. 그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얘한테는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개미산하고 옥살산하고 차이는 얘네들이 그렇게 동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크게. 개미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동요를 일으켜요. 근데 옥살산은 크게 동요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지만 개미산은 기화되고 끝나는 반면에, 옥살산은 이 찌꺼기가 고체 형태로 소방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얘네들이 청소하면서 산란이 주춤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남아있는 찌꺼기로 인해서 진드기는 결국 배고파서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